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워포인트 수업 6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요, 배경 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경 서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요 화면의 구성을 바꿔주는 거죠. 배경 서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쉽게 접했던 부분이 바로 디자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디자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서 요런 그 테마 같은, 요런 디자인 같은 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1번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다 이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건 괜찮은데 단점은 이런 거죠. 얘가 갖고 있는 색상으로 다 변경된다는 거.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은요, 저와 함께요, 배경 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바꿔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서식은요, 간단하게요, 마우스 비어있는 공간에 놓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런 글씨에 갖다 놓으시고서 잘못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배경 서식 들어갔을 때 이 글자 박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 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놔주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배경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오른쪽으로 화면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배경 서식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자인 부분에서 이렇게 배경 서식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오셔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 보시면 단색 채우기라고 보이시죠? 자, 이 단색은요, 슬라이드에 색깔을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색깔 보이시죠? 요 색에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얀 도화지에다가 색깔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하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요, 처음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한꺼번에 지금 지정한 선택사항이 들어가고요. 네, 배경 원래대로 하시게 되면 이제 원래 색깔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셨을 때 단색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이렇게 진한 걸 넣어주셨어요. 그럼 들어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투명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색깔이 또 그 진한 톤에서 검은빛이 들어간 노란색 진한 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색상의 톤으로 보십시오.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명은 여기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색 채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저랑 같이 한번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요, 색깔이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놓고 할 수도 있고요, 글씨에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런 화면상에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주는 부분이 보셨을 때 이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봅니다.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니까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하얀색에서 파란색 계열로 쭉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있죠? 눌러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설정이 예전에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굉장히 컬러풀했는데 2016 버전으로 들어오면서 색깔이 약간 이제 은은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보시면요,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5번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색깔이 믹스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이라는 것은 색상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선 모양 형태로 들어가 주는 거죠. 자, 색깔을 제가 빼볼게요. 지금 색깔이 너무 은은한 색깔이라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있어요. 색깔을 집어넣고 빼주는 건데 일단 빼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X 버튼 누르셔서 뺄게요. 자, 이것도 뺍니다. 그럼 빠졌죠. 자, 제가요, 왼쪽에 있는 색깔은 흰색으로 지금 들어가서 위쪽으로 색깔이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파란 계열로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색깔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파란색 그래야 여러분들 색깔의 대비가 일어나서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선형이라고 봅니다. 좀 더 다른 색상 배경을 넣어볼까요? 네, 여기
첫 번째 선택을 하시고요. 아예 노란색으로 넣겠습니다. 그럼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색깔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형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이렇게 선 모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보셨을 때 지금 선택된 부분이 이거고요. 자, 맨 첫 번째 있는 거 선형 대각선입니다. 어때요? 선형 대각선 방향으로 노란색에서 파란색 선으로 쭉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방향입니다. 예, 이렇게도 바뀌어지고요. 자, 왼쪽으로 역으로 뒤틀어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도 오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각도도 지정이 되나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네, 각도 바뀌는 것이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눈에 보이시죠? 자,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이 각도는 지금 보셨을 때 이게 10도 방향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나는 173도로 해주고 싶어. 그러시면요, 173.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그 173도만큼 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요, 그라데이션 중지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 선을 갖다 놓고요, 왼쪽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와봅니다. 어떤가요? 자, 오른쪽에 색깔이 진해질수록, 자, 색깔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예, 점점 더 구분 색깔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색상의 변경은 이런 걸로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향을 똑바로 바꿔놓을까요? 요거랑 같이 바꿔놓을게요. 자, 노란색, 파란색.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색상을 추가해 주시는 거는요, 그냥 가운데 놓고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놓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색상이 어떻게 돼요? 추가할 수 있는 중지점이 생깁니다. 아주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여기 색깔 밑에 보이시죠? 선택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넣으십시오. 자, 그럼 어때요? 흰색 계열의 노란색 중지점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믹스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요 중간에 클릭을 하시면 다시 색깔 들어오죠. 자, 여기에다가요, 아주 생뚱맞은 색깔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떤가요? 조금 더 강한 빛으로 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지점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빼시고 싶은 만큼 빼고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십시오.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서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라데이션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향이었어요. 방향을 이제 여러분들 바꿔주시는 거 아시겠죠? 자, 선형이고요. 방사형 한번 보겠습니다. 방사형이라는 것은요,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선을 저희는 방사형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사형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향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방향이 첫 번째 거가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네, 왼쪽 방향으로 쭉 나와 있는 거 있고요.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서 하시면 노란 부분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선이 방사형 돼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가 나라고 제가 일부러 이제 색깔을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강렬하게 쓰지는 않죠. 예. 그래서 방사형 부분이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사각형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사각형은 방사형이랑 똑같은데요. 방사형은 또 동그란 형태로 퍼져나가지만은 이런 사각형 형태는, 자, 보십시오. 네모난 형태로 색깔이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각형 형태였어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방향 부분이에요. 자, 대신요, 여러분들 이 방사형부터 넘어오시게 되면은요, 밑에 있는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됐죠. 즉,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선형에서나 여러분들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지, 방사형부터는 각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자, 경로형입니다. 자, 경로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하고 똑같죠? 사각형하고 많은 차이를 못 느끼겠죠. 네, 이것이 경로형이에요. 네, 그리고 제목 응형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 같은 거 있죠. 제목이 가운데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줘요? 넣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예, 제목 응형을 갖다 넣어 주시면은 톡톡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위치 보시면요. 네, 지금 보셨을 때 이 방사형에서 지정했었을 때 위치를 부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서 위치 지정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색상이 변경되는 것가 보이시죠? 빨간 거 선택하시고 지정을 하시면요. 이 빨간색 부분에 예,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수치가 커질수록 확대돼서 보여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빨간색 지정되어 있고요. 투명도예요. 어때요? 색깔을 빼주는 게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넣는데 너무 좀 색깔이 진한 것 같아요. 그럼 투명도를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밝기를 지정해 주셔도 느낌이 틀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색감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아주 많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배경 서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많이 만져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이 파워포인트를 해가면서 느낀 점이요. 미술을 잘하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확실히 틀려요. 공간지각력이 발전돼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색감이라든가 이 배치 능력이 우리 일반 그 미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로 부러운 대상이었을 던 것 같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였고요. 보겠습니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예요. 자, 질감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예, 요거 질감이에요. 누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질감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질감을 넣어주실 때는요. 네,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배경에다가 꼭 이렇게 테마를 넣을 필요 없이요. 그쵸? 이렇게 네, 질감 같은 걸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파일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에서 그림 파일이에요. 파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그냥 있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시원하게 바다 그림 한번 넣어볼까요? 네, 확인 버튼 삽입 누르시면은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투명도를 잡아줬어요. 이제 투명도가 0%로 가면은요. 어때요? 바다 그림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오른쪽 투명해질수록 어때요? 배경색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경에다가 어떤 지도를 넣는다든가 회사의 로고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풍경을 넣는다든가 해줄 때 아주 극대화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괜찮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셔서요. 자, 도형 나가기 전에 저랑 같이 간단한 도형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홈 탭에 들어가시면요. 도형 있죠. 네, 도형에서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세히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도형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요. 내가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도형이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요. 주의하실 게요. 도형을 선택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클릭하시면요. 안 됩니다. 클릭하시면요. 도형이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2010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클릭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딱 정사각형의 도형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클릭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셨으면은요. 눌러서 드래그,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요, 도형의 각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지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각이 달라지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도를 조절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보도 듣도 못한 도형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도형을 좀 더 변형을 시킬 거면은요, 사실은요, 네, 자유형으로 도형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좀 파워포인트를 다 배우고 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네, 도형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게 스마일맨 같은 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요, 네, 위쪽에 스마일맨 모형이 바뀌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도형을 선택하시면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도형 채우기라고 뜹니다. 도형을 바꿀 건 어디로 가세요? 도형 채우기로 오세요. 그쵸? 네. 글씨를 바꿀 때는요, 텍스트, 워드 아트로 오고요. 괜히 얘네들이 텍스트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 가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글씨가 바뀐다는 뜻이죠. 도형을 바꿀 거면 다 이 자리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색깔 지정하시면 이제 글씨를 쓰게 되면은 하얀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글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면요, 자, 우리 도형에서는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보셨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워낙 도형을 사람들이 많이 만지기 때문에 홈 탭에 보시면요, 이렇게 도형 채우기와 도형 윤곽선과 도형 효과는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요, 네, 텍스트 효과에서요, 텍스트 채우기 바뀌어지죠, 텍스트 윤곽선 바뀌어졌죠, 텍스트 효과 바뀌어졌죠. 똑같습니다. 도형 채우기로 오셔서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 색깔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런 그라데이션 해주시면요, 이렇게 들어와요. 저처럼 그라데이션 부분에서 완전히 바꾸고 싶으시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라데이션,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가셔서, 자, 오른쪽 화면 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 색깔을 이제는 다른 걸로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진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자, 얘를 좀 더 늘려줄게요. 네, 여기에다가 위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까요? 빨간 부분을 네, 조금 더 퍼질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 만지시기 나름이에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형은 이런 부분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스타일에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도형 윤곽선 들어와 있고요. 네, 똑같습니다. 도형 효과 똑같습니다. 자, 도형 효과에서 기본 설정에서요, 도형에다가 기본 설정 4를 눌러주시면 도형 기본 설정 4에 이런 식으로 음영이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네, 이런 형태도 들어와 있고요. 그쵸? 도형의 스타일 부분이 들어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형 기본 설정에서 조금 더 많은 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형 서식에서 보셨을 때 효과. 그죠? 네,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더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예요. 도형 기본 설정에서는 기본 설정에서는요, 예, 여기에서 해주는 게 있고요. 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시면요, 도형에 어떤가요? 그림자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주 은은하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자가. 그죠? 네, 은은하게 들어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 같은 경우도 색깔을 그림자를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그림자 색상 부분, 그쵸? 그 다음 크기를 그림자 색상 어때요? 확대시켜주면 그림자 색상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각도 그림자의 각도 같은 거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간격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만져보시면 됩니다. 위치 변경하실 거면 이쪽에서 다시 또 변경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그림자 있고요, 반사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거 똑같습니다. 근접 반사 바로 밑으로 근접 반사되고요. 네, 어때요? 조금씩 반사되는 간격이 떨어집니다. 그쵸? 네, 전체 반사 어때요? 2분의 1 반사. 도형이랑 그림자랑 떨어지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8피트 반사 어때요? 더 떨어졌죠? 간격, 이 그림자가 생기는 이 간격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간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림자에서 이렇게 네, 반사 나와 있고요. 네온입니다. 똑같습니다. 중간적으로 네온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런 것도
이것도 네,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바뀌어주는 부분들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효과를요, 네, 요 효과를 넣어놔서 그래요. 지금 기본 설정 부분에서 이런 효과를 넣게 되면 이제 그림자 부분이나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제외가 돼 버려요. 그래서 표시가 안 나는 부분들입니다. 네. 색깔 이상하게 들어가시면은.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 효과.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회전도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효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 3차원 서식, 그쵸? 여러분들 입체 효과, 깊이 이런 것들 다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3차원 회전 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원근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서 확인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저랑 함께요, 나중에요, 한 번 더 도형을 그려가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 들어와서 요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그라데이션은 요걸로 쓸게요. 요걸로 쓰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을 그릴 거예요. 네, 홈 탭으로 와서요. 자, 원 도형을 그립니다. 원이죠? 네,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그리셨나요? 자, 그려 놓으시고요.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오고 이 상태로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살짝 기울어졌어요. 그럼 좀 더 난가요? 네, 이렇게 기울여 놓고요. 여기다가 저와 함께 사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입니다. 여기서 그림입니다. 자, 찾아보기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죠. 가을 잠자리 해서 넣었어요. 자, 그림 이렇게 들어왔죠. 네. 자, 그런데 그림이 너무 진해요, 지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오른쪽, 이 도형 서식이 열려 있어요. 이 오른쪽 부분에서 어떻게 줘요? 네, 그림자를 살짝 빼줍니다. 그러면 밑에 글씨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림자. 네, 이거 옵셋을 지정을 하니까 어때요? 연결점에서부터 조금 멀어지죠. 그쵸? 예, 옵셋입니다. 이거는요. 0%로 놓을게요. 그대로 놓을게요. 자, 자, 투명도를 지정을 했고요. 여기다가요, 제가요, 선을 바꿔줄게요. 선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보기 싫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앴습니다. 없앴죠? 여기에 도형 효과에서요.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 한번 가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부드러워져요. 이게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 자, 기본 설정 갈게요. 여기서, 네. 이렇게 기본 설정 4번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놔도 어차피 글씨가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숨어져 있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시고 오른쪽 버튼 살짝 누르십시오. 네, 오른쪽 버튼을 여러분들이 세게 누르시면요, 여기로 이동, 여기로 복사란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살짝 누르셔서요, 어떻게 해요? 맨 뒤로 보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글씨가 앞으로, 그림이 맨 뒤로 와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글맵시도 조절을 해서 놓게 되니까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수업은요, 여러 강사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는 분들마다 어때요? 각각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파워포인트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예, 시간적인 걸 떠나서 이런 곳들을 해주는 데를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냐면요, 설명회를 갑니다. 입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보면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파워포인트를 외주에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런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입시 설명회 가가지고서, 입시 설명회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어떤 파워포인트 아이템을 갖고 오는지 한 번쯤 눈여겨 봐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가셔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데요. 요거는 살짝 글씨 밑으로 내려놓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요. 자, 배경 서식이요. 네, 들어와 있죠. 아,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림 채우기. 그림 들어와 있어요. 자, 다른 거 넣어볼까요? 여기다가요. 얘를 넣어볼까요? 아, 너무 저거한데. 자,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까 썼던 네, 벚꽃을 한번 지난번에 했던 벚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걸로 넣을까요? 삽입. 아이고,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네요. 자, 투명도를 확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넣어줬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요. 자, 글씨가 너무 심심한가요? 자, 글씨 저랑 같이 글씨에다 그라데이션 넣어보겠습니다. 자, 글씨 선택을 하시고요. 자, 글씨 그라데이션 안 나오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식에 들어오셔서 여기요. 네, 누르셔 보세요. 나와 있죠. 그럼 도형 서식에 글씨가 뜹니다. 이 글씨 텍스트 지정하셔서 그라데이션이에요. 자, 선형이죠. 자, 색깔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믹스하시는 겁니다. 아, 또 똑같이 가나요?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중지점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올리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얘는 윤곽선을 좀 줄까요? 네, 이렇게 약간의 회색 빛으로, 네. 윤곽선 살짝 주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자, 우리요 도형 넣으러 갈게요. 도형 타원 해서 옆으로 길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쵸? 하셔서요. 여기다가 제가 마찬가지로 그림 넣을게요. 도형 오셔서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2010 버전에서는 앞으로 창이 나와서 조금 불편했는데 옆으로 나오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또는 질감 파일에서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그림을 넣을 거냐면요. 네. 측면적인 그림을 넣겠습니다. 측면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을 넣을까요? 이런 에펠탑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림 하는 게 참 우리 꼬맹이 학생들이 수업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연예인들 사진들이 이렇게 있네요. 한번 넣어볼게요.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투명도가 잡혀 있어서 그래요. 투명도 빼겠습니다. 자, 회색이네요. 하고요. 자, 이 부분은요 선은 없앨게요. 윤곽선, 네, 저랑 같이요. 윤곽선 없음. 윤곽선 뺐어요. 자, 빼고요. 살짝 기울입니다.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맨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글씨와 그림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네, 이렇게 바꿔 놓고요. 이 상태에서요. 저 도형 효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네, 반사 갈게요. 반사해서 아래쪽으로 반사가 되죠. 네. 여기까지. 네, 2분의 1 반사 8 옵셋입니다. 약간 그림자랑 붙일까요? 위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네, 자, 반사 들어왔죠. 여기에 네온이 가면은 잘못하시면 망하죠. 네온이 투명도가 잡혀 있어서 네온이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회색빛이라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시면 표현이 되는데 네온은 그냥 살짝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되죠. 자, 그런데 컨트롤 키 누르실 때 어떻게 돼요? 얘가요. 내가 복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평 이동 복사를 할게요. 요령은요. 컨트롤 키와 위쪽에 있는 시프트 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와 위쪽에 있는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셔요. 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삐뚤어 가고 싶어도 안 삐뚤어져요. 자, 그래서 똑같은 복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위에 정렬 누릅니다. 자, 정렬해서요. 자, 보시면요. 어디나 회전 있죠. 이거를요. 네, 좌우 대칭합니다.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요. 위아래가 바뀌어요. 그죠? 좌우 대칭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빼놓습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빼놔요. 그럼 어때요? 효과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번 고생을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맨 뒤로 보내야겠네요. 자, 하시면 좀 더 낫게 되겠죠. 그래서 자, 블럭을 잡고 네, 아니요.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 선택하셔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동되죠. 예, 같이 잡아서 선택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리크레이션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요. 우리 패턴을 채울까요? 지저분할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패턴. 아이고, 청개 났네요. 자, 이 패턴으로 갈게요. 자, 여기다가요, 제가요, 사진을 넣을 거예요. 그쵸? 네, 보겠습니다. 자, 사진입니다. 여기에서요, 네, 그리기 부분에서요, 아래쪽에서 설명선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름 모양 설명선 있어요.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요. 한 번에 그리시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예, 그려놓고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크기 조절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자, 여기 노란 데 놓고 위치를 이쪽으로 뺄게요. 네. 자, 하시고 여기에다가 네, 그림 넣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요. 그림 또는 질감 파일이요. 자, 그림 들어옵니다. 자, 그림이 들어와 있죠. 네, 투명도 빼겠습니다. 안 예쁜 것 같아요. 그쵸?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해상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 해상도가 깔끔한 걸 가야겠죠. 네. 꽃이 왔어요. 꽃이 왔어요. 자, 맨 뒤로 보내시고요. 보겠습니다. 윤곽선 없앨게요. 윤곽선 없애고요. 자, 윤곽선 없애고요. 도형 효과에서요. 기본 설정. 자,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안 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안 잡히네요. 자, 그러면요. 지정해서 하고요. 예, 마우스 포인트 잘 맞추셔서 아이고 괜히 키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원하는 방향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었어요.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쵸? 복사하시고 저희 여기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한글 있어요. 한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글 문서를 열으시면 한글 열렸죠? 여기서 붙이기 하시면요. 이런 형태로 들어와요. 물론 우리 한글에서도 보시면요. 글맵시가 있습니다. 자,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글맵시가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가끔 만들어다 써요. 그런데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것을요. 한글에서 쓰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정은 안 됩니다. 알고 가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와 함께요. 이렇게 네,
그 배경 서식과 도형을 활용한 글맵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요, 이제는 하얀 종이에다 글씨를 쓰고 이런 글맵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제가 수업하는 거 외에 다른 사람들 거 수업 많이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면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